이번 대선이 트럼프에게 승기를 가져준다면 간다면 아마 해리스 후보의 그런 약점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준비된 대통령감이었느냐 이런 부분은 의문이었다. 이런 그렇죠. 말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치 경험이 너무 일천했고요. 또 갑작스럽게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의 주지사라든가 상원의원 다양한 정치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등판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바이든 대통령이 낙마하면서 바로 후보가 됐습니다. TV 토론은 초기 좀 안정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예. 받았지만요. 그걸로 미국에서는 이 TV 토론 3번 다 이겨도 과거에 부시 후보와 엘고 후보도 그랬었고요. 이 TV 토론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트럼프 후보의 경륜과 경험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미국민들의 그 기대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해리스 후보와 그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뭐랄까요 결속력 이것도 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떨어졌던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미국 경제가 지금 사실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저가 물품들이 들어오면서 미중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요.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동맹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그런 지도자를 이제 미국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마 강력하게 우리를 압박해 올 거고요. 다양한 변수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개표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개표 상황을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경합주 7곳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확인하시기로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앞서가는 그런 주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경합주가 7곳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메모한 거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는 4% 차이가 이미 사실은 트럼프 승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조지아주도 2%포인트 앞서면서 이미 트럼프 승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펜실베니아는 93%인데요. 3% 지금 트럼프가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85% 개표인데요. 예. 4%포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같은 경우는 63% 개표인데 6%포인트를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애리조나가 가장 박빙입니다. 54%에 0.69%포인트 지금 차이거든요. 물론 0.69%면 1%안 되니까 금방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내내 진행된 동안 초기에는 0.3%포인트 정도에서 2배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격차를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게 뒤집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길 수 있다면 애리조나일 거고요. 네바다 같은 경우도 68% 개표인데 3%포인트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전부 트럼프가 앞서고 애리조나만 0.69%포인트 앞서고 있는 거니까요. 이곳은 뭐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아침부터 제가 계속 개표 상황을 분 단위로 지켜본 바에 따르면 뒤집어질 가능성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사실은 미국 주요 언론들, 여론조사들 막판에 가면서 이거 트럼프가 좀 더 가능성이 낮고 이제 해리스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쪽으로 많이 전망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그랬거든요. 이 정도의 격차가 지금 상황에서 날 정도로 예상을 좀 하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격차가 좀 있습니다. 3%, 4%. 그러니까요. 저는 과거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인단 시스템 그리고 경합주의 동향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트럼프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호응하는 곳들이 많았고요. 저는 결정적 장면이 2번의 암살 시도. 트럼프가 그 암살을 시도하면서 이제 귀를 위에 총을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피를 흘리면서도 손을 들고 외치는 트럼프의 모습. 예. 다시 말해서 미국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나는 미국을 지키겠다라는 지도자로서의 강인한 모습들이 보여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랑 경쟁했을 때도 그렇고요. 또 조 바이든 후보랑 대통령하고 했을 때도요. 예. 트럼프가 굉장히 공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해리스 후보와 TV 토론할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상대에게 강하게 공격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많이 펼쳤습니다. 일부 분들은 그걸 보고 트럼프가 위축됐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 보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구나. 그런 점들을 봤었고요. 그것도 전략이다. 그럼요. 그리고 그때 해리스가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웃는 어조로 약간 그런 웃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유권자들에게요 토론할 때는 안 좋은 지점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지도자로 평가받는데 그때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트럼프가 얘기하면 비웃는 듯한 조소를 보내면서 어떤 때는 손가락질까지 하고 네.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과연 누가 우리를 품격 있게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예. 특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사실은 지금 수많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라든가 한국의 삼성전자 엄청나게 압박하죠. 교수님, 그 얘기로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네네. 이 얘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와 경합주 여론조사 마지막까지 계속 발표했거든요. 이렇게 현재까지의 득표율의 격차가 크게 난 이유. 왜냐하면 계속 팽팽하게 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바로 그것이 샤이 트럼프입니다. 샤이 트럼프의 존재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 지점이었는데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거친 모습,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불복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과거에 뭐 성폭행 관련 의혹이라든가 수많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지적되는 목소리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기를 꺼리는 미국의 지식인 그룹이라든가 백인 그룹들 많았습니다. 예. 미국에 이제 저도 좀 과거에 있었는데요. 미국 가 보시면은 미국의 중요한 주들은 그 공화당 지지하는 주들은요. 거기는 I support 트럼프, 나는 트럼프 지지한다고 집 앞에 팻말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그룹들은 자기 집 앞에 그렇게 붙여놓거든요. 그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기를 좀 꺼려했어요. 왜냐? 그렇게 의혹도 많고 공격적이고 상대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고 그리고 지난번 의사당 난입 사건의 그 배후 주동 뭐 혐의라든가 예. 배후 주동 혐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리는 그룹들이 있었다. 바로 샤이 트럼프 그룹들인데요. 이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자신들의 지지층,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끌어내는데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다. 역시 강하고 확고한 리더십. 세계 경찰이고 세계 제국을 이끈다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해리스 후보가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많이 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두 후보가 네. 마지막 전략을 이렇게 폈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층을 많이 끌어내는 것. 특히 트럼프가 그랬는데요. 트럼프는 여기에 성공을 했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도 많이 구애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전략적인 좀 실패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